중학교 3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인수분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인수분해의 뜻이랑 인수분해 공식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우선 인수분해라는 것이 이번 단원의 제목인데 이 단어를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나나요? 그렇죠. 중학교 1학년 때 인수라는 단어에 대해서 배웠어요. 중학교 1학년 때는 인수라는 개념과 약수라는 개념을 거의 동일시 여겨도 됐는데, 예를 들어서 6이라는 것은 자연수들의 곱셈으로 표현을 해보면 2 곱하기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럴 때 2는 3의 약수이다 또는 2는 3의 인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또 다른 표현 1 곱하기 6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은 6의 인수이다. 6, 자기 자신은 6의 인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자연수, 동그라미라는 자연수가 세모 곱하기 네모꼴로 자연수들의 곱셈으로 나타내어졌을 때 이것은 약수와 배수 사이의 관계였다. 세모는 동그라미의 약수, 세모는 동그라미의 인수. 반대로 동그라미는 세모의 배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배운 개념이 소인수라는 것이 있었는데, 소인수는 뭐였냐면 소수인 인수를 뜻했죠. 그래서 인수가 방금 약수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12의 약수를 쭉 나열해보면은 1, 2, 3, 4, 6, 12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소수인 녀석만 골라보면 2랑 3이 있죠. 이 녀석이 바로 12의 소인수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2랑 3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어서 배운 것이 소인수 분해였어요. 소인수 분해. 자, 소인수 분해란 뭐였냐? 10이라는 수를 소인수 2랑 3들의 곱셈으로 표현한 방법이죠.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표현한 것이 소인수분해인데 우리는 멀쩡한 자연수는 12라고 그냥 얘기하면 되지 이것을 왜 굳이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표현을 해봤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지나면서 많은 문제 해결에 소인수분해가 도움이 된 적이 많았을 거예요. 중3 올라와서 제곱, 루트 이 단원에서만 해도 우리는 소인수분해를 종종 사용했었죠. 자, 10이라는 수를 이렇게 소인수분해함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12가 누구의 배수인지 아니면 어떤 수로 나누었을 때 몫을 찾을 때도 쉽게 보이고요. 아니면 제곱수인지 아닌지도 쉽게 볼 수 있죠. 11을 소인수분해 해봤더니 3이라는 소인수에 대해서 지수가 홀수기 때문에 이 수는 제곱수가 아니다 라는 판정도 쉽게 할 수 있었어요. 또 경우의 수 개념이 들어가긴 하지만 약수의 개수도 쉽게 찾을 수가 있죠. 6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인수분해하는 느낌이 선생님이 봤을 때는 12라는 것은 뭔가 완성된 음식이고 2랑 3이라는 것은 그것을 주재료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이라는 이 완성된 음식은 2라는 재료가 2개 필요하고 3이라는 재료가 하나가 필요해서 만들어낸 음식 같은 느낌. 그리고 이 재료들이 주는 정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중학교 3학년 때는 이것을 그대로 뭔가 업그레이드 하는데 자, 방금까지만 해도 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인수를 구해보고 이제 우리는 수가 대상이 아니라 차원이 커져서 식에 대해서 이제 인수 분해 이런 거를 해볼 거예요. 느낌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아까 전에 동그라미라는 수가 세모 곱하기 네모로 표현이 되었을 때 이 녀석들이 동그라미의 인수가 되었죠. 마찬가지로 동그라미라는 다항식이니까 좀 길게 세모라는 다항식 곱하기 네모라는 다항식으로 표현됐을 때 이 세모라는 다항식과 네모라는 다항식은 이 녀석의 뭐다? 인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다항식에 대해서는 이 다항식은 소인수라는 표현까지는 확장되지는 않지만 인수분해라는 것은 잘게 다항식을 찢어서 다항식을 찢는다는 말이 차수를 낮춘 그 재료들을 곱셈으로 이루어진 그 재료들을 찾는 과정이 인수분해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대략적인 느낌은 받았을 것 같으니까 자, 이제 정확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인수라는 개념. 하나의 다항식을 2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낼 때 각각의 식을 처음 다항식의 인수라고 한다. 우리 상수항 하나도 다항식에 포함되죠. 다항식도 다항식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인수에는 자연수까지 포함을 하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참고적으로 약수와 인수의 차이가 드러나는데 약수는 자연수들의 곱으로만 수에 대해서 논할 때 하는 말이고 인수는 이 약수를 포함해서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을 했던지 아니면 1차식 이상의 식으로 표현을 했던지 그러니까 곱으로 표현된 이러한 다항식 전체를 인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는 녀석이 x 플러스 1이라는 다항식과 x 플러스 2라는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이 되니까 x 플러스 1이라는 다항식은 이 녀석의 인수가 되죠. x 플러스 2라는 다항식도 이 녀석의 인수가 됩니다. 자, 또 이 식은 1 곱하기 자기 자신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이렇게도 표현이 되기 때문에 1 역시 이 녀석의 인수가 되고 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는 자기 자신도 역시 인수가 된다는 뜻이죠. 이해가 됐죠? 자, 그리고 우리 수에서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 곱하기 5 32 자, 이렇게 소인수분해 되는데 이 녀석도 인수, 각각도 인수 맞지만은 일부를 곱한 거, 인수들의 일부를 곱한 것도 인수가 됐죠. 6도 인수고, 10도 인수고, 15도 인수고, 3개 다 곱한 자기 자신도 인수고. 자, 이렇게 했듯이 다항식의 곱셈도 예를 들어서 x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 이렇게 3개의 곱으로 표현이 되었을 때도 이것도 인수가 되고 각각도 인수가 되고 3개 다 곱한 것도 인수가 되고 이렇게 둘을 곱한 것도 인수가 되고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인수분해한다 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의 다항식을 2개 이상의 인수의 곱으로 표현을 한다. 하나의 다항식을 어떤 다항식 곱하기 어떤 다항식 이렇게 곱으로 표현하는 것을 인수분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잘게 차수를 낮춰서 최대한 쪼갤 수 있을 만큼 곱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많이 해볼 거예요. 자, 인수분해와 전개 사이의 관계를 알아봅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두 항 이상의 다항식과 두 항 이상의 다항식의 곱하기는 어떻게 할까요? 라는 것을 다항식의 곱셈 단원에서 했었어요. 여러분도 잘 할 수 있죠? 자, 앞에 다항식에서 첫 번째 항부터 뒤에 다항식의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곱해주면 이제 하나의 다항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전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펼전에 10개라는 한자어로 괄호를 전부 다 열어 제껴서 하나의 당식으로 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인수분해는 그것의 반대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당식에서부터 출발해서 이것을 짜잘한 당식들의, 요게 여러분들 하나로 보여야 돼요. 이렇게 x 플러스 1이 하나로 보이고 x 플러스 2가 하나로 보이고, 그래서 이 녀석들의 곱으로 당식들의 곱하기로 나타냈기 때문에 이것을 인수분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개랑 인수분해의 관계는 역관계, 거꾸로 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소인수분해에서도 봤듯이, 자, 이렇게 하나의 당식으로 그냥 이렇게 나타낸 것을, 이것을 선생님의 하나의 음식, 완성된 음식같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당식의 곱셈으로 표현했을 때 이 당식들이 바로 재료로 느껴져요. 그러면 우리는 인수분해를 했을 때 좋은 점, 잘게 차수를 낮춘 작은 당식들의 곱셈으로 표현을 했을 때 좋은 점이 뭘까요? 그것은 다음 단원인 2차 방정식 단원에서 내가 이러려고 인수분해를 배웠구나. 인수분해가 참 편하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 자, 1차식 x 플러스 1, 이거는 1차식이죠. 자, 여기 는 0, 이런 1차 방정식이 있어요. 우리 1차 방정식에서 주요 개념이 바로 그냥 해를 구하는 거죠. 그것이 큰 의미가 있는데,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는 바로 등식의 성질만 이용하면 됐어요. 그래서 이 양을 이용해서 x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해를 바로 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 이러한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고 싶은데, 등식의 성질만 이용했을 때는 해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x는 꼴로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x제곱 플러스 3x는 마이너스 2. 여기서 여기도 x가 들어있고 여기도 x가 들어있고, 여기서 이 꼴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다고 여기 계속 숫자를 대입해서 이 등식이 성립하는 x의 값을 찾는 것은 더더욱 쉽지가 않아요. 이럴 때 우리가 만약에 똑같은 식이지만은 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는 부분을 x 플러스 1 당식과 x 플러스 2라는 당식의 곱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좌변을 바꿔 표현을 한다면 이런 꼴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참고적으로 우리 수에 대해서 a라는 수와 b라는 수가 곱해서 0이라면 반드시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죠, 여러분. 요거 이해되죠? 둘을 곱해서 0이 되려면 둘 중에 최소 하나는 0이 되어야만 해요. 이해가 되죠? 그럼 이게 당식으로 확대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P라는 당식과 Q라는 당식의 곱이 0이 되려면은 P라는 당식의 값이 0이거나 또는 Q라는 당식의 값이 0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그대로 여기에 적용을 하면, 여기가 P 당식, 여기가 Q 당식이라면 PQ 당식의 곱이 0이기 때문에 P라는 당식이 0이거나 또는 Q라는 당식이 0이다 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고, 이제는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는 1차 방정식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만족하는 해는 마이너스 1 또는 x가 마이너스 2다 라는 식으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됐죠? 이뿐만 아니라 2차 방정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차 함수에서도 또는 2차 부등식에서도 이렇게 인수분해는 아주 유용한 작용을 합니다.
자, 문제 1번 가볼게요. 다음 식은 어떤 다항식을 인수분해한 것인지 말하시오. 자, 어떤 다항식을 인수분해했길래 이렇게 되었냐? 그러면 거꾸로 이 식을 무엇을 하면 네모라는 식이 나올까요? 앞에서 했죠. 어떤 다항식을 인수분해했길래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원래 식을 찾으려면 우리는 뭐 하면 된다? 전개를 해보면 되겠죠. 따라서 1번의 정답은 a제곱 플러스 ab 이러한 다항식을 인수분해했더니 이렇게 됐다는 말이네요. 2번 식도 마찬가지로 전개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자, 인수분해는 전개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몇 가지 배워가지고 많이 적용을 해볼 텐데 인수분해에서 가장 중요한 0순위가 있어요. 그 1순위도 아니고 1순위보다도 너무 중요해서 0순위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공통인수로 묶어내기입니다. 공통인수로 묶어내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지금 두 항이 보이죠? 두 항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다항식이 보이는데 왼쪽의 항에도 m이라는 인수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도 m이라는 인수가 들어있어요. 그럴 때 m을 묶어서 내면 이렇게 남는 거는 a 플러스 b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인수분해의 기초입니다. 이럴 때는 공통인수가 남아있지 않게 최대한 공통으로 있는 부분은 싸그리 전부 다 밖으로 끄집어내서 묶어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연습해 볼게요. 자, 1번 2a제곱 더하기 a. 자, 지금 두 항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것이 a라는 인수가 있죠. 그래서 a로 묶어내면은 왼쪽의 항에서는 2a가 남고 플러스 a로 묶어내면 1이 남죠.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가 있어요. 자, 1차, 그 다음에 여기도 1차, 1차가 됐기 때문에 자연수를 뽑아내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인수분해는 불가능하겠죠. 2번, 자, 여기도 x가 들어있고 여기도 x가 들어있어서 x로 묶어내면 x-7 역시 1차 더 이상 인수분해는 안 돼요. 자, 3번, 자, 여기는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a, b가 보이네요. 그러면 a, b 그리고 남는 거 b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자, a라는 재료 뜯어냈고 b 뜯어냈고 b 플러스 4 그러면 여기가 1차의 곱으로 다 분할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인수분해는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4번 2xy가 공통으로 들어있죠. 최대한 들어있는 것만큼 전부 다 묶어내야 돼요. 그래서 2xy로 묶어내면은 3x 마이너스 y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역시 1차로 다 분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인수분해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인수분해 공식 첫 번째가 나오는데 인수분해는 전개의 역과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개할 때 곱셈 공식 첫 번째로 배운 것이 뭐냐면 2단단이죠. a 플러스 b 두 개의 항 전체를 제곱할 때는 앞에 거 제곱, 그 다음에 2단단 플러스 2ab 플러스 뒤에 거 제곱 우리가 이렇게 곱셈 공식 첫 번째로 외웠는데 이것을 거꾸로 좌변, 우변 다르게 바꿔서 적어보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하나의 다항식은 어떻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a 플러스 b라는 작은 다항식 두 개로
분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잘 관찰을 해봅시다. 세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A제곱, 그 다음에 이것도 제곱이고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하기 전 A, 제곱하기 전 B에 대해서 이 딴이 가운데 들어간다면 이것은 A 플러스 B의 제곱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겠네. 관찰했나요? 자,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문제 3번.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고 답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항이 3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것 제곱, 어떤 것 제곱. 항이 3개로 이루어져 있고 x의 제곱, 2분의 1의 제곱. 항이 3개고 5의 2의 제곱, b의 제곱. 항이 3개고 x의 제곱, 3y의 제곱. 이럴 때는 이 딴딴을 의심해 봐야 돼요. 자, 얘는 a의 제곱, 1의 제곱. 그러면 2 딴딴 하면 그거 2 딴딴 곱하면은 2의 2죠. 그것이 가운데 있죠. 그러면 부호는 이것을 따라서 얘는 a 빼기 1의 제곱으로 표현해주면 돼요. 2번 x의 제곱, 얘는 2분의 1의 제곱, 2 딴딴 곱해보면 이 약분되니까 x가 맞죠. 여기 x. 그러면 이 부호를 가운데 넣어서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3번에 25의 제곱은 5a 이 녀석의 제곱이죠. b의 제곱은 b의 제곱이죠. 자, 이 딴딴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10ab 맞죠? 그러면 이 부호를 가운데 넣어줘서 5a-b의 제곱. 4번에 x의 제곱. 이 녀석은 누구의 제곱? 3y의 제곱이에요. 자, 이 딴딴 곱하면 6xy가 가운데 있죠. 그러면 이 부호를 가운데 넣어줘서 x 플러스 3y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딴딴 제곱 보이고 제곱항이 보이고 이 딴딴 확인했을 때 그것이 절대값이 같으면 가운데 부호를 넣어서 이 녀석 전체의 제곱으로 표현해주면 돼요. 자, 오늘 개념이 또 있는데 자, 완전 제곱식의 의미를 파악해 볼게요. 자, 완전 제곱식이란 자, a 플러스 3 전체의 제곱 아니면 b-5라는 식 전체의 제곱이나 이런 것과 같이 다항식 전체의 제곱으로 된 식 또는 이러한 식의 2분의 1처럼 어떤 수를 곱한 식이 완전 제곱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2x-y 이런 식 전체를 제곱, 이런 거 완전 제곱식이 맞습니다. 자, 3이라는 수를 곱했어. 2x 빼기 3의 제곱, 이것도 완전 제곱식이 맞아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서 5x-4 이거의 제곱, 이것도 완전 제곱식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의 제곱이 되는데 어떤 다항식 전체의 제곱이 되고 여기에 뭐 적당한 수를 곱해도 이것을 우리는 완전 제곱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만들어라 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하나의 다항식을 인수분해 했을 때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여라 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려면 거꾸로 전개를 했을 때 생각하면 앞에 거 제곱 플러스 2딴딴 6a 플러스 9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거 제곱 그 다음에 2딴딴 마이너스 10b 플러스 뒤에 거 제곱 25 이런 식으로. 자, 2분의 1은 앞에 두고 이 녀석을 전개해보면 앞에 거 제곱 9x 제곱 플러스 2딴딴 6xy 플러스 y 제곱 이런 식으로. 그러면 중요한 거는 적당한 수가 전체 곱했건 말았건 간에 세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 개의 항은 어떤 녀석의 제곱, 어떤 녀석의 제곱이고 2딴딴 했을 때 가운데 절대값이 맞춰져야 되는 거죠.
자, 그것을 생각해 볼게요. 자, 세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12에 있는 누가 봐도 무엇의 제곱이 아니야. 그러면 a제곱은 a의 제곱. 자, 이 녀석은 어떤 녀석의 제곱이야. 그러면 2딴딴 했을 때 12a를 만들려면 이 녀석이 얼마? 6이어야 되죠. 그래야지 2딴딴 12a가 되죠. 그러면 얘가 6의 제곱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 녀석은 그럼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 a-6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즉 완전 제곱식이 된다. 2번 해볼게요. 자, 이 녀석이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것에 제곱했는 것이 두 항이 필요한데 얘는 x를 제곱했고 얘는 세모를 제곱했는 거예요. 그러면 2딴딴 했을 때 14x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세모가 7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7을 제곱했을 때 여기 필요한 상수는 49. 이렇게 되어야지 x를 제곱한 거고 7을 제곱한 거고 그랬을 때 2딴딴 14x가 맞춰지기 때문에 얘는 x-7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3번에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그러면 누구의 제곱, 누구의 제곱 역할을 담당하는 항을 보니까 얘는 a를 제곱한 거고 얘는 누구를 5b를 제곱한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는 2딴딴이 맞춰줘야 돼요. 2딴딴 곱하면은 10ab. 그러면 여기 10ab가 와도 되고 또 마이너스 10ab가 와도 되죠. 플러스 10ab가 오면 위에 거는 a 플러스 5b 이렇게 있을 때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0ab가 오면 a 마이너스 5b의 전체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풀마 10 둘 다 해당이 됩니다. 4번. 자,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돼요. 3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녀석이 어떤 것의 제곱, 이 녀석이 어떤 것의 제곱, 이 녀석은 2딴딴 역할을 하겠네요. 자, 4x제곱은 2x를 제곱한 거고 9y제곱은 3y를 제곱한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 항인 2딴딴은 12xy인데 플러스 12가 돼도 되고 마이너스 12가 돼도 되죠. 플러스 12xy가 오면은 2x 플러스 3y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2xy면 2x 마이너스 3y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인수분해의 뜻이랑 인수분해의 영순위 공통인수로 묶어내는 거 그리고 인수분해의 첫 번째 공식 2딴딴 그래서 완전제곱식의 의미와 어떤 다항식을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이 계수 또는 상수항을 조절하는 연습을 해봤어요. 인수분해가 전개보다는 난이도를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가 많기 때문에 확실한 복습을 하도록 하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